지난 1월 28일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촌사령관이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해 KF-21에 탑승하고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개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사진이 포착된 것인데요. 추후 직접 기동체험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UAE 차관과 사령관도 와서 KF-21에 탑승했는데 뭐가 그리 깜짝 놀랄만한 일이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죠.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사령관은 단순한 사령관이 아닌 사우디 건국 국왕인 압둘아지즈의 손자이며 반다르 왕자의 아들, 즉 찐 로열 패밀리 왕족입니다. KF-21 시제기에 UAE, 폴란드 등 고위직 관료들을 태운 적은 많지만 왕족을 태운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보통 개발 중인 시제기는 기술적 위험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어 왕족 같은 VVIP의 접근이나 탑승에 매우 신중을 기하죠. 하지만 KF-21은 42개월 동안 16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마친 완벽한 데이터가 뒷받침되었기에 외국의 국방수장이나 왕족을 태울 수 있는 강력한 안전 보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선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왕족이 직접 타서 가속력, 정숙성, 레이더 직관성을 몸으로 느껴버리면 서류 쪼가리 수백 장보다 영업 효과가 수천 배는 크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도 우리 이거 찜했다라고 대외적으로 박는 꼴이라 계약 도장 찍으러 가는 고속도로를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따로 있었는데요. KF-21 옆면에 붙어있던 인도네시아 국기가 사우디 국기에 가려진 채로 촬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고 사우디 국기를 붙인 사진이 공식 노출되는 것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사우디 국기로 인니 국기를 가린 것은 지지부진한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사우디가 새로운 큰손 파트너로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선언한 것인데요. 당연히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라고요. 딱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라 하더라도 사우디는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관리하는 알라의 항우의 대장이자 현재 인도네시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우디가 작년 10월에 실무진을 보내고 3개월 만에 왕족 사령관이 직접 날아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사실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숟가락을 얹으려던 6세대 전투기 사업 GCAP에 최근 큰 지갑 병동이 생겼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차기 전투기 사업인 GCF에 가입하기 위해 KF-21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데요. 오히려 사우디에게는 KF-21 외에 다른 답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충격적인 뉴스, 즉 독일과 프랑스의 FCAS가 최종적으로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 에어버스 최고 경영자는 프랑스 독일 공동 설계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포기를 시사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프랑스의 다소와 독일의 에어버스 간의 지독한 주도권 싸움 때문이죠. 다소는 전투기 설계 노하우가 압도적이니 설계 전권을 달라며 지분의 80%를 요구해 독일과 스페인의 분노를 샀습니다. 반면 독일은 돈은 똑같이 냈는데 하청업체 취급하냐며 기술을 공유하라고 맞섰지만, 다소는 소스코드 공유를 영업 비밀 침해라며 거절했는데요. 게다가 여기에 두 나라가 원하는 스펙도 달랐죠. 항공모함 운용국인 프랑스는 작고 가벼운 함재기를 원했고, 넓은 영토와 나토 임무를 맡은 독일은 장거리 중량급 기체를 원했습니다. 하나의 비행기에 이 모순된 조건을 다 넣으려니 설계는 꼬이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이 FCAS에서 빠져나와 GCAP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것이 사우디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된 것이죠. 독일 공군은 이미 F-35 도입을 확정했기에 같은 F-35를 운용하고 유로파이터 경험을 공유하는 영국, 이탈리아 주도의 GCAP에 합류하는 것이 상호 운용성과 군수 지원 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게다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함께 만들었던 영국, 이탈리아와 다시 손을 잡는 것은 원래 같이 하던 친구들과 다음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라 기술적 충돌도 적은데요. 특히나 사우디의 참여를 반대했던 일본은 오히려 독일의 합류를 쌍수들고 환영하고 있죠. 일본은 GCAP를 통해 단순히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전후 80년 동안 묶여있던 군사적 제약을 끊고 정상 국가로 복귀하려는 외교적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 무기 수출 3원칙에 묶여있던 일본 입장에서 나토 회원국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독일과 함께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방위협력으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이탈리아 국방장관 기도 크로세토는 독일이 GCAP에 합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며 이를 공식화했죠. 하지만 이는 사우디에게 마치 재앙과 같습니다. 독일은 사우디에게 트라우마 그 자체인데요. 사우디가 유로파이터 48대 추가 도입을 못하고 미티어 미사일을 못 샀던 이유가 바로 독일의 엄격한 무기 수출 규제 때문이었죠. 독일이 GCAP에 대주주로 들어온다는 것은 사우디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자금 때문에 사우디를 고려했던 GCAP 입장에서도 기술과 돈을 모두 가진 독일이 들어오면 굳이 사우디가 필요 없어지는데요. 결국 사우디에게 있어 5, 6세대로의 확장성이 있고 자국 산업 자립을 놓을
기체는 한국의 KF-21 뿐입니다. 사우디 공군은 F-15, 유로파이터, 토네이도 등 4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웬만한 유럽 강대국보다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한데요. 주력인 F-15CD와 노후화된 토네이도는 퇴역 압박을 받고 있고, 유로파이터는 독일 때문에 추가 도입이 막혔죠. 무엇보다 고가 기체와 노후 기체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할 F-16급 미들급 최신 기체가 전무합니다. KF-21은 이 빈자리를 메울 완벽한 카드인데요. 더욱이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매일같이 방어해야 하는 전쟁 중인 국가로 KF-21 단가 두세 배에 달하는 유로파이터나 F-15 같은 고비용 기체로 드론을 막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사우디는 10년 뒤 나올 6세대보다 당장 띄울 수 있는 최신 hé기가 절실한데요. 또한 빈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 목표인 국방 지출 현지화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시간만 끄는 서방 대신 당장 와서 같이 만들자는 한국의 제안을 잡을 수밖에 없죠. 사실 사우디보다 먼저 움직인 게 UAE입니다. UAE는 이미 2025년 말에 22조 원 규모의 방산 협력판을 깔아놨는데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중동 패권을 다투는 사우디랑 UAE가 같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사실 한국은 사우디와 UAE 둘 모두를 한 테이블에 앉힐 생각이 1도 없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전체 설계를 통제하고 UAE에는 KF-21U UAE형 생산 라인을, 사우디에는 KF-21S 사우디형 생산 및 MRO 허브를 각각 구축해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겉으로는 공동개발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이 두 나라로부터 막대한 개발비를 각각 받아내어 예산 부담 없이 6세대 전투기나 스텔스 버전으로 넘어갈 동력을 얻고 향후 30년에서 40년간 중동 무기 체계를 한국산에 종속시키는 전략적 이익을 얻게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산 자립을 원하는 UAE와 사우디가 과연 생산 라인으로 만족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단순 조립을 넘어 상징성을 원하는데요. 하지만 일본과 영국은 핵심 공급망은 우리가 나눴으니 너희는 자리가 없다며 단순 부품 제작권조차 주지 않았죠. 사우디는 현지 조립 및 유지보수 능력과 더불어 자국산 미사일을 KF-21에 직접 달 수 있는 무장통합 기술을 원합니다. 현재 사우디와 UAE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 유도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F-35나 유로파이터와 같은 미국 유럽 기체에는 절대 달 수가 없죠. 제약사들이 소스 코드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국산 장비를 낼 수 없다면 수조 원을 들여 세운 방산 기업은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영원히 서방의 단순 소비자로 남게 되는데요. 그러나 한국 KF-21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될 경우 북에서 생산한 전자장비나 무장을 탑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사우디와 UAE는 뼈아픈 실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UAE는 F-16EF 블록 60에 알타리크 유도폭탄을 달고 싶었지만 미국의 결사반대로 실패했는데요. 이에 라팔 80대를 구매하면서 프랑스의 통합을 약속받았는데 프랑스는 기체 컴퓨터와 미사일이 정밀하게 대화하는 딥 인터그레이션 권한을 주지 않고 단순히 발사 신호만 주는 쉘로우 인터그레이션 수준에 머물게 하는 뒤통수를 쳤죠. 심지어 전자전 슈트, 스펙트라의 데이터 수정 권한도 제한적이어서 업데이트 때마다 프랑스에 막대한 돈을 줘야 했습니다. 사우디 역시 최신형 F-15에 자국산 전자전 장비를 섞으려 했으나 보잉이 이를 거부해 외부 포드 장착 수준에 그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 쳐도 사우디와 UAE가 제일 빡치는 부분은 미국이 이스라엘한테만 F-35I 아디르의 전용 버전을 만들어주고 유일하게 소스 코드를 열어줘서 이스라엘산 미사일을 달게 해줬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우디한테는 F-35를 팔더라도 이스라엘보다 성능을 낮춰서 팔 거며 최신 미사일은 주지도 않을 거라며 대놓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우디가 더 많이 내는데 대우는 하청업체 수준인데요. 사우디 사령관이 이번 카이 본사를 방문해 무장통합과 공중 전투 체계에 대해 심도 있게 브리핑을 받은 것도, 즉 한국이 정말로 이스라엘급 대우, 우리 장비를 심을 수 있게 소스 코드를 열어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즉 사우디랑 UAE가 보기에 자기네 자국산 무기를 완벽하게 통합해서 중동판 아디르를 만들 수 있게 해줄 유일한 파트너가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한국은 왜 미쳤다고 소스 코드를 주냐 호구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건 한국의 천재적인 장사 전략이죠. 한국이 주는 건 전투기의 영혼 코어 OS가 아닙니다. 비행 제어 같은 핵심 기술은 여전히 블랙박스로 꽁꽁 싸매나는데요. 우리가 주는 건 사우디가 원하는 미사일이나 장비를 마음대로 깔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 소스 코드, 즉 API 개발 도구인 셈이죠. 스마트폰으로 치면 폰 설계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앱스토어를 열어줄 테니까 너네가 만든 앱을 깔아서 쓰라는 샌드박스 방식인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강대국들에게 전투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상대 국가를 묶어두는 정치적 쇠사슬인데요. 소스 코드를 쥐고 있다는 건 그 전투기가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지까지 통제한다는 뜻이죠.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사태 당시 F-16 부품 공급 중단으로 10대가 전량 폐기된 사례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한국은 다른데요. 우리에게 남의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할 힘보다 실질적인 시장 선점과 국방 예산 확보가 시급하죠. 갑질 대신 파트너십을 판다는 것이 한국의 전략입니다. 정치적 목줄을 쥐는 대신 상대의 주권을 존중해주고 기술적 자립을 도와줌으로써 우리 무기 생태계에 충실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국이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이죠. 뭐 이쯤 되면 인니는 그냥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미 UAE가 인니 집은 우리가 다 가져갈게라고 공식 서한을 보내고 실사단까지 보낸 상황인데요. 돈 안 내고 버티던 인니는 이제 사우디랑 UAE라는 찐부자 형님들 등판에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했죠. 즉 사우디 국기로 인니 국기를 가린 건 실수가 아니라 대놓고 파트너를 바꾼다는 예고장인 셈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인도네시아? 그게 뭐예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